안녕하십니까? 26개 고급 토픽 쓰기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신현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의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가의 얘기를 듣고 나가 가의 질문이나 가의 말에 적절한 대답을 고르면 됩니다. 가가 최신 휴대전화를 써보니까 좋던데 너도 이번 기회에 바꿔보는 것이 어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글쎄, 글쎄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도 있고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글쎄, 지금 쓰는 것이 옛날 기종이기는 하지만, 말할 때는 긴 하지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옛날 기종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뒤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테고, 그래서 가가 얘기한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지만 나는 글쎄 지금 쓰는 것이 옛날 기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런지 선뜻 흔쾌히 기꺼이 내켜서 이렇게 바꾸고 싶지는 않더라고 라고 대답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왜 되지 않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써보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도 남더라니까 뭔가를 써본 후에 좋은 점이 있어서 너무너무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번 같은 경우는 써보면 바꾸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좋기는 하더라. 역시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바꿀까 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는 지난 몇 달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산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산될 줄은 몰랐어요. 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 을 줄 알았어요, 을 줄 몰랐어요. 이런 표현은 의도하는 그 표현한 것과는 반대의 의미로 통하게 되죠. 지난 몇 달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산될 줄은 몰랐다. 다시 말하면 잘 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게요. 그러게요라는 것은 가의 의견에 동의할 때 하는 표현이죠. 토픽 시험에서 지금 31번과 1번부터 34번까지 이런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에서 그러게요라는 응답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나가 그러게요. 정말 아쉽네요. 이번 일은 모두가 가가 허무하게 무산될 줄은 몰랐다.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다. 될 줄 알았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도 역시 이번 일은 모두가 기대를 많이 했다 라는 이런 의미의 대답을 해야겠죠. 그렇게 보면 정답은 1번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만큼 저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될 줄 알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번, 3번, 4번은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을 보시면 2번은 자신 있어 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자신 있어 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얘기하는 것일 테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자신 없다 말만 그랬지 결국 이렇게 해냈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만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해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노력한다고는 해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는 아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시작하지 않았거나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다시 한번 확인하면 네, 노력해왔던 만큼 저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가는 화가로부터 직접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지 이번 전시회는 유독 관람객이 많은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의 얘기는 화가에게 직접 화가를 만나서 작품 해설,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이번 전시회는 다른 때와 다르게 네, 유독 관람객이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마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그 앞에는 네, 나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네, 가와 나의 대화의 맥락상 나에는 화가로부터 직접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화가를 직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만난다는 얘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화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다 보니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가를 만난다는 것 그 자체, 그림을 보거나 작품 설명을 듣거나 이전에 화가를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 흔하지 않은 자주 없는 그런 기회라는 얘기로 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34번에서 가는 영화배우 김민수 씨 말이에요. 어제 시상식이 사회자로서는 첫 무대였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던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가의 얘기는 영화배우 김민수 씨가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사회를 받는데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다고 잘한 거 아니냐고 묻고 있죠. 네, 그에 대해서 나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게요와 같은 의미로 동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게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네, 그런 대답이 나와야겠죠. 자, 그렇다면 1번부터 4번까지 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사회자로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긴 한 것 같았어요. 네, 사회자로서 부족했다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에서는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련하게 잘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색하다는 것은 민망하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색할 정도로, 그런 말이, 처음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익숙하게, 노련하게, 익숙하게 잘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대답으로 네, 2번이 정답인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잘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네, 잘하려고 네, 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사회자로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영화배우로는 완벽했어요. 네, 사회자로서 완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자로서는 부족했지만 영화배우로서 완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정답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34번은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5번부터 36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같은 의미로 바꾸어 쓴 것을 고르십시오 했는데요. 네, 35번부터 36번까지의 문제는 밑줄 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보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문장을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네, 일단 35번 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양이 많으면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양이 많으면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말이죠? 네, 양이 많은 것이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명사 이가 형용사 은는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명사 이가 형용사 은이 동사 느니만 못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네,
다른 것을 보지 않고도 양이 많으면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 정답 4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이 많은 것이 부족하니만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바로 풀 수 없을 경우에는 네, 전체 문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면 양과 무관하게 무조건 이롭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물질은 그 양에 따라 인체에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양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같이 인체에 꼭 필요한 물질도 네, 양이 많으면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양이 많으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4번이 정답인 것을 네, 전체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6번도 역시 35번과 마찬가지로 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밑줄 친 부분만 먼저 보고 비슷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고 앞뒤 맥락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면 글 전체를 읽어야 되겠죠? 먼저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부담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부담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비슷한 표현을 먼저 같은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아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도전을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나머지 이렇게 되면 뭔가 포기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세한 것은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도전을 했다고는 하나 부담을 느꼈던 터라. 네, 역시 도전을 했지만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부담이 있었을지언정 신기술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 네, 내용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있었으나 신기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의미가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세요. 4번, 부담을 느낄 바에야 신기술 개발을 감행할 필요는 없었던 관계로 네, 정답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부담 속에서도 부담이 있었을지언정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았던 바. 네, 의미 파악이 됐어요? 정답은 네, 3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 1번부터 4번까지 문법도 살펴볼 겸 다시 한번 의미를 살펴볼게요. 1번, 도전을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나머지 네, 도전을 무리하게 과감하게 실행하기에는 네, 부담이 컸던 나머지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나머지는 뒤에 나온 어떤 결과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줄 때 사용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일찍 잠들었어요. 일찍 잠들게 된 그 결과를 설명해 주는 상황은 너무나 피곤했던 나머지가 되겠죠. 두 번째, 도전을 했다고는 하나 부담을 느꼈던 터라. 여기서 아덧했던 터라는 여기에서 터라는 어떤 상황이라서 어떤 경우라서 어떤 처지라서 이런 것들과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느꼈던 터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덧했던 터라로 쓰인 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마침 심심했던 터라 친구가 놀러와줘서 좋았다. 아덧했던 터라 그 상황을 얘기해 줄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 부담이 있었을지언정 신기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덧했던 바는 사실 주로 문어체에서 쓰기 때문에 뒤에는 서술문 아덧했다
아니면 했습니다. 이런 격식적인 그런 문어적인 표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덧했던 바 뒤로 아덧했던 바 뒤에 어떤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수반하는, 그 사실을 어떤 설명해주는 과거의 상황을 앞에서 미리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과거의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직원들은 자연히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네,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이 사실을 설명해주는 과거의 상황이 와야 되죠. 이 사실을 설명해주는 과거의 상황이 앞에 와야겠죠. 그래서 강제로 직원들의 월급을 내렸던 바 직원들은 자연히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예문을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부담을 느낄 바에야 신기술 개발을 감행할 필요는 없었던 관계로 느낄 바에야, 을 바에야 배우셨어요? 여러분 아는 표현이세요? 자, 을 바에야는 어차피 동사 을 바에야, 어차피 동사 을 바에는 차라리 아예 는 게 낫다. 그래서 앞에 일을 하느니, 그죠? 하느니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네, 이런 상황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앞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에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떠세요? 표현들이 좀 이해가 되셨어요? 자, 37번부터 38번까지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어떤 안내문이나 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안내문이나 그래프나 표만 잘 파악한다면 네, 내용을 비교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3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문과 관련된 기사문입니다. 1번부터 4번 중에서 공고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먼저 내용을 보면서 관련된 내용을 안내문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팀은 물론 이미 창업한 팀들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나 마감일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이 지난 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신청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문에서, 이 기사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자격, 창업을 준비하는 팀. 창업을 준비하는 팀은 물론 맞죠? 창업한 지 6개월 이내인 팀, 6개월이 아직 넘지 않은 팀을 말하겠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창업한 지 6개월이 지난 팀은 신청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겠죠. 이내니까. 네, 2번. 심사는 전 지원팀을 대상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하되 단계별 비중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 후 최종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어디에 있죠? 네, 선발 방법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4번 선발 방법. 1차 서류 심사, 2차 공개 발표를 거쳐서 10개 팀을 선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1차 점수 30%와 2차 점수 7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고 했죠. 우리 여기 2번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지만 30%와 70% 다르게 적용해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같지만 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선발된 팀은 창업 교육을 포함한 창업 비용을 제공받게 되며 창업 비용은 팀별로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자, 이 내용을 기사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6번 지원 기간 및 내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원 내역을 한번 볼게요. 자, 창업 교육과 창업 비용. 이것은 자, 선정된 팀의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동일 제공. 자, 이것은 이 비용은 선정된 팀의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차등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시 3번도 일치하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4번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시
1회에 한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네, 4번 내용 확인해 볼까요? 7번 의무사항을 보시면 돼요. 지원 만료 후, 네,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평가 후에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4번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모두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서 제출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4번도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네,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38번은 자, 보시다시피 네,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먼저 그래프를 보니까 국내 폐기물 1일 평균 발생량, 그래서 전체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로 나눠서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두 번째 2010년 폐기물 재활용 현황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놓았어요. 이 두 그래프에서 정보를 찾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것이 38번 문제입니다. 자, 38번 문제는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1번부터 4번을 살펴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같이 골라볼게요. 2011년 환경자원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1번 국내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은 2000년도를 기점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36만 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확인해 볼게요. 국내 폐기물 1일 평균 발생량은 자, 2000년도를 기점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36만 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어때요, 여러분? 1번? 네, 일치하죠? 자, 2번 볼까요? 생활 폐기물의 양은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2000년도 당시 4만여 톤에 불과하던 건설 폐기물의 양은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네,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생활 폐기물 그래프인데 굳이 양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 거의 변동이 없었죠? 네, 그래서 일치하는 내용이고 뒤에 내용을 살펴볼게요. 2000년도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 4만여 톤에 불과했던 건설 폐기물 확인해 볼까요? 바로 위에 그래프예요. 2000년도 당시에 4만 3천 톤에 불과하던 건설 폐기물의 양은 2005년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역시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볼게요. 한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미흡한 편이었는데 3번 선진국의 전체 재활용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데 비해 국내 전체 재활용 비율은 60%대에 그쳤으며 폐지와 폐타이어 두 개 분야만이 선진국의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3번 내용 확인해 볼까요? 자, 선진국의 전체 재활용 비율을 봐야 해요. 그러면 전체 평균을 보면 되겠죠? 선진국의 전체 재활용 비율은 85%, 네, 80%를 상회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 전체 재활용 비율은 61.7%로 네, 60%대에 그쳤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폐지와 폐타이어 두 개 분야만이 선진국의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와 폐타이어 볼까요? 폐지 거의 차이 나지 않죠? 91, 92%. 폐타이어도 역시 거의 근접해 있죠? 3번 어때요, 여러분? 네,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4번 볼게요. 하지만 나머지 분야들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고철과 금속 캔에 대한 재활용 비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확인해 볼까요? 자, 폐지와 폐타이어를 제외하면 크게 고철, 폐유리, 금속, 음식물 쓰레기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고철 같은 경우는 네, 36%, 89%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죠. 폐유리 같은 경우는 60%, 82%, 네, 절반을 넘어선 거 볼 수 있어요. 금속캔 같은 경우도 네, 겨우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절반을 넘어섰죠. 70%, 78%, 54%. 네, 절반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니죠. 자, 물론 고철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재활용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 알 수 있고 금속캔 같은 경우도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4번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나머지 폐지와 폐타이어를 제외한 고철, 폐유리, 금속캔, 음식물 쓰레기 등이 결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 확인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